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서양화 감상하기. 오늘 수업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 그림이 유일한 이제 기록 매체였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담긴 우리들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그림들을 몇 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작품은요, 스웨덴 화가 앤더스 소른의 모라시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앤더스 소른은 이제 초상화가로 굉장히 뛰어난 명성을 얻었는데요. 파리에서 이제 활동할 당시에 파리에서 이제 만국박람회가 자주 열리거든요. 이때 출품한 작품으로 레종 드네르 훈장을 받았는데 그때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렌체에 있는 그 우피치 미술관에서는 그 대가들의 초상화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앤더스 소른은 살아있을 당시에 벌써 초상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자기의 자화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었죠. 잠깐 그 앤더스 소른 한번 어떻게 생긴 분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화상은 그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스웨덴 말메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고요. 자, 원래 그럼 다시 모라 시장을 한번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뭐 낮술이었겠죠. 너무 많이 이제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땅에 얼굴을 묻고 한 남자가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그 남자를 앞에 둔 여인은 금방 울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아내겠죠. 그래도 그 여인의 손에 그 남자의 모자가 들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술을 이게 마셔본 사람들은 뭐 잘 알지만 저렇게 땅에다 얼굴을 묻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 먹으려면 가슴이 완전히 무너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였겠죠.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 빈속에 안주도 없이 이제 낮술을 마시는 뭐 그런 사연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두죠, 뭐. 살면서 저렇게 얼굴을 처박을 때까지 그 힘들게 하는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뭐 그런 굴곡 속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또 마음도 단단해지고 이제 그런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술이 깨거든. 헝클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 말에 좀 귀 좀 기울여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이제 그림의 주제가 된 것은 사실 19세기 이제 이후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작품 한번 보시죠. 네, 생명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윈슬로우 호머라는 화가는 거의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요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종군 화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처음엔 유화를 그렸는데 나중에는 수치화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명성을 얻었던 화가입니다. 좀 뭐 외톨이 같이 그렇게 혼자 살았던 화가이기도 한데요. 작품들은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작품을 보시면은요, 이제 산 같은 파도가 이제 두 사람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인은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늘어졌죠. 근데 붉은 스카프에 이제 얼굴이 가린 그 구조대원이 지금 여인의 몸을 안고 그 왼쪽에 부서진 배에서 이제 줄을 끌고 매달려서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저 뒤편에 보시면은 저 언덕 위에 사람들이 지금 부서진 배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사방에서 이제 몰려드는 파도의 아주 거친 소리. 이건 아마 그 두 사람에게는 지금 거의 죽음의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을 거예요. 또 여인을 안고 있는 그 구조대원의 팔에는 아주 삶을 위한 필사의 힘이 좀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맞서야 할 상대는 자연이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간절함,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 보시다가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생명줄을 잡고 강을 또는 바다를 또는 계곡을 건너고 있는 것일까? 이 작품이 이제 1884년에 뉴욕에서 이제 처음 전시가 되었어요. 그때 아주 대단한 반응 얻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화면의 구성도 아주 뛰어났죠. 또 아주 영웅적인 그 구조대원의 모습, 그리고 그 의식을 잃은 여인, 이런 이제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포, 걱정, 그리고 용기, 이제 희망, 이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 다 이제 구현해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자,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살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중에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뭐 피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더구나 그것이 이제 나의 의지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때 느끼는 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제 쓰러지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은 일어서는 것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자,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뭐 각자의 몫이죠. 근데 제 생각에 신이 우리들한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제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다리는 이제 일어설 때, 걸을 때 이제 가장 빛이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생명줄을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느낀 생각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덴마크 사실주의하고 상징주의의 선구자였던 라우리스 링의 철도 영문이라는 작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크게 휘어지는 길을 따라서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렷 자세로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영문의 이제 등 뒤로 오후 햇빛이 이제 내려앉았고 이제 그 빛이 철로를 가로지르는 그 긴 그림자 여럿을 지금 만들었죠. 푸른색 그 제복, 그 어깨에 이제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이죠. 일정한 시간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일상들이 좀 묻어 있고요. 이제 변할 것도 뭐 더 이제 좋아질 것도 없는 그런 일상이지만 이제 그런 일상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철도 영무원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떠나고 이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무원의 일상은 굉장히 단조롭죠. 그렇지만 순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영문의 그 신발을 보면은요 좀 특이하죠. 코끝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조로운 삶이 그 신발 끝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발이었었다면은 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나른함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날카로운 신발의 코끝이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 속 이제 복장이나 이제 신발 스타일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림을 감상할 때 꽤 재미있는 요소가 됩니다. 좀 찬찬히 보시면은요, 보셨습니까? 자,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제복이니까 뭐 다른 나라 옷들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도가 이제 19세기 중반서부터 유럽 전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제 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의 주제로 기차라든가 이런 역, 그 다음에 이런 철도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보면은 이게 이제 덴마크 전통의 그 나무 신발이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남학신 같은 건데요. 그 유럽에 가면은 이런 나무로 된 신발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데가 이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 가면은 이제 그 나무 신발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닮았습니다. 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는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그런 신발을 신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되게 19세기 중반 정도 뭐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특별한 일이 이제 뭐 없는 일상이 지루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삶의 대부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험이 계속된다면은 사는 것이 흥미로울까요? 예, 물론 처음 얼마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내 이제 지치고 말 겁니다. 많은 생각 그리고 이런 발전들은 그런 안정된 그런 일상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Go.